안녕하세요, 카랩 이광환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제네시스 G70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지금 이 자리 제네시스 수지에서 전해드린 바 있죠. 오늘은 GV70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동안 GV70이 많은 스파이샷, 또 길거리 발견 영상, 그리고 또 소문 이런 걸 많이 몰고 다녔었고, 또 그만큼 관심이 뜨거웠는데 바로 오늘 정식 공개가 됐습니다. 제 뒤에 서 있어요.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제가 이 GV70이 처음 출시됐을 때 제네시스에서 정식 사진을 먼저 공개했거든요. 그 사진을 보고 기사를 쓸 때 제목에다가 GV70 정식 사진 공개, 디자인은 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았었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달았던 이유가, 제가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야, 깔 거 많구만 하고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았고요. 일종 역으로죠. 그리고 또 실제로도 제가 진짜 생각하기에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깔 게 없었거든요. 오늘 이 실물로 만든 GV70 사진과는 달리 뭔가 깔 게 있을지, 혹은 제가 그때 제목에 썼던 것처럼 진짜 깔 게 없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먼저 비율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차를 딱 봤을 때 멋있다, 좀 이상한데? 이런 그 첫 느낌을 판가름하는 큰 기준이 바로 비율입니다. 곳곳에 박혀있는 디테일보다 비율이 일단 멋있으면 첫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 이 GV70 후륜구동 모델이잖아요. 후륜구동 모델만이 가질 수 있는 비율의 우월함을 아주 잘 살리고 있죠. 예를 들면 보닛이 전체 차 길이에 비해서 상당히 길어요. 엔진이 세로로 자리하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 간격도 길고요. 보닛이 긴 만큼 좀 더 강력한 엔진, 좀 더 큰 엔진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주고요. 또 엔진의 힘이 뒷바퀴로 전달돼서 응축된 힘이 차를 팍 밀어낼 것 같은 그런 비율적인 장점을 잘 살리고 있죠. 또 다른 장점으로는 바퀴가 보시면 차체 바깥쪽으로 되게 멀찌감치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차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바퀴를 통해서 도로를 움켜쥐고 있을 것 같고, 흔히 말하는 우리 전문용어로 자세라고 하잖아요. 자세가 정말 훌륭하죠. 그리고 바퀴가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리어 오버행, 프론트 오버행도 짧고요. 자, 이렇게 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뒷유리도 상당히 꾹꾹 눌러 놓아서 SUV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스포티한 맛을 잘 연출하고 있습니다. 실루엣을 보시면 저는 얼핏 포르쉐 마칸이 떠오를 정도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가까이 가서 디테일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앞에서 딱 보시면 차가 되게 넓어 보이죠. 실제로 치수를 보시면 포르쉐 마칸보다 조금 좁거든요. 근데 시각적으로는 오히려 마칸보다 더 넓어 보일 정도로 되게 도로에 착 붙어 있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어 보이는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큰 요인, 바로 이 엄청나게 큰 라디에이터 그릴이죠. 제네시스에서는 이걸 크레스트 그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바람구멍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정도인데, 라디에이터 그릴을 이만큼이나 연장해서 되게 엄청나게 크죠. 이 얼굴 전체 좌우 폭에서 라디에이터 그릴이 차지하는 면적이 엄청 좌우로 뻗어 있다 보니까 차가 그만큼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또 이 라디에이터 그릴의 외곽선을 한번 볼까요? 먼저 나왔던 GV80, G80 이런 형들에 비해서 GV70은 외곽선이 약간 동글동글하게 말렸죠. 이 위쪽 선도 형들은 거의 직선처럼 딱 잘려 있었는데 약간 부풀려져 있고요. 모서리도 다 동글동글 바뀐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의 외곽선이 약간 동글동글하게 바뀐 이런 흐름은 비단 라디에이터 그릴의 외곽선뿐만 아니고 다른 차체 면처리에서도 전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차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GV70이 형들 80 모델들에 비해서 약간 좀 더 포동포동해 보이기도 하고요. 볼륨이 살아있죠. 또 라디에이터 그릴을 채우고 있는 패턴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걸 제네시스는 G 매트릭스 패턴이라고 부르고 있죠. 되게 와플 같아요. 제네시스를 상징하는 디자인 언어로 되게 자리를 잘 잡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80 모델을 보시면요, 이 격자 무늬의 사각형 구멍 뚫린 데들이 있죠. 여기에 GV80, G80은 위가 크고요, 아래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거든요. 근데 G70도 그렇고 GV70도 그렇고 위가 좁고 아래로 갈수록 점점점 커집니다. 이게 80과 70의 체급 차이인지, 혹은 뭔가 디자인적으로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는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느낀 결과는 일단 아래쪽으로 갈수록 패턴이 커지다 보니까 좀 더 차가 스포티해 보이죠. 위가 크고 아래로 작아지면 시선이 위로 쏠리거든요. 근데 얘는 반대로 아래로 쏠리니까 좀 더 GV80이랑 G80이 당당함, 권위적인 느낌 이런 걸 자랑했다면 얘는 그보다는 스포티함 쪽에 무게를 둔 게 아닌가 싶은 짐작이 듭니다. 또 이 보닛을 가르고 앞으로 싹 뻗어나오는 제네시스 엠블럼 역시나 자리하고 있고요. 헤드램프도 봐야 되겠죠. 이 제네시스의 상징 쿼드 램프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G70 때도 그랬고 GV70도 그렇고 여기 가운데로 오면서 조금 뾰족해지는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렌즈는 4개가 들어가 있고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요 간극이 좀 커요. 요 간극이. 근데 제네시스가 이걸 딱 맞추지 못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기보다 의도적인 게 아니었을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바로 얼마 전에 나왔던 G70의 경우에는 스포츠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눈매가 순해 보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걔는 이런 파팅 라인 없고 그냥 차체에 헤드램프만 비슷한 형상으로 딱 박혀져 있었는데 GV70은 이렇게 파팅 라인을 집어넣고 간극을 띄워 놓아서 마치 우리 그 눈썹 밑에 눈 사이 여기에 그림자가 맺히는 것처럼 약간 어둡게 처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파츠랑 헤드램프가 약간 떨어져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눈이 깊숙이 안으로 들어간 것 같고 G70 대비 GV70이 좀 더 스포티한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게 된 게 아닐까 싶은 짐작이 듭니다. 이 범퍼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보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하단 크롬 스키드 플레이트도 그냥 띡 달아놓은 게 아니고 중간에 바람길을 한번 뚫고 또 사이사이에 날개까지 달아서 상당히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느낌을 잘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이 크레스트 그릴 가운데 부분, 뾰족한 부분을 따라서 아래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홈을 파뒀다는 거, 이런 것도 되게 디자인 센스로 보이고요. 이번에는 옆모습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제네시스가 추구하고 있는 디자인 언어가 뭐죠? 역동적 우아함이잖아요. 이런 역동적 우아함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건 옆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차체 표면은 기본적으로 되게 동글동글하고 볼륨이 살아있죠. 거기에다가 역동성을 살리기 위한 요소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캐릭터 라인, 저쪽 보니 끝 헤드램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옆구리를 따라 뒤까지 쫙 뻗어나가는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 이런 게 이제 역동성을 추가해주는 부분이고요. 이 캐릭터 라인은 지금 제네시스에서 파라볼릭 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차들 보시면 대부분의 차들은 속도감을 연출하기 위해서 쐐기형으로 생겼거든요. 그 우리 문 열리지 말으라고 밑에다 고여놓는 그 쐐기 있잖아요. 그렇게 앞으로 콱 쏠리는 쐐기 형태를 하고 있는 반면에 롤스로이스, 벤틀리 이런 차들은 앞이 크고요, 되게 당당한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뒤로 가면서 점점점 낮아지는 일반적인 차의 쐐기형과는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파라볼릭 라인을 보시면 앞이 오히려 좀 더 높은 것 같고 뒤로 가면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반면에 이 벨트 라인은 일반적인 차들처럼 앞이 낮고 뒤로 가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들의 쐐기형과 또 일부 고급 차들의 앞이 크고 뒤가 낮은 그런 형태를 둘 다 섞어 놓은 디자인이라고도 볼 수 있죠. 앞이 되게 높고 뒤로 가면서 떨어지는 이런 파라볼릭 라인은 6세대 S클래스의 드로핑 라인이랑도 비슷한 효과라고 보실 수 있죠. 그리고요, 이 쐐기형과 역쐐기형을 섞어 놓다 보니까 이 선과 선 사이의 면적이 되게 다이나믹하게 바뀌거든요. 되게 좁았다가 뒤로 가면서 점점 넓어지는 이런 그 선과 선 사이 면적의 변화, 이런 걸 통해서 또 속도감도 연출할 수 있고요. 또 GV70의 옆모습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이 크롬 라인이죠. A필러를 따라서 쭉 가다가 지붕을 따라서 지나간 다음 C필러를 타고 내려와서 뒤까지 쫙 뻗어나가는 요 크롬 라인이야말로 이 GV70의 개성을 살려주는 가장 특징적인 그래픽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차들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라인이거든요. 되게 새로운 시도라고 보여지고요. 또 휠을 볼까요? 휠은 지금 18, 19, 21인치 세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지금 얘는 가장 큰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 파팅 라인은 아래까지 차체 전체를 덮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자, 뒷모습도 상당히 풍만하죠. 동글동글해요. 그리고 앞쪽에서 보셨던 쿼드램프와 마찬가지로 뒤에도
왼쪽, 오른쪽 각각 두 줄로 리어 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쿼드 램프 재밌는 건 GV80, G80 다 리어 램프랑 방향 지시등이 같이 달려 있었는데 이 GV70은요, 얘는 미등과 제동등이고요. 방향 지시등은 여기 범퍼 안으로 자리를 옮겨 달았습니다. 이런 점도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방향지시등 여기다 같이 넣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싶은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재밌는 건 지금 이 되게 길게 자리한, 한 길이가 제 팔뚝 길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되는 리어 스포일러도 상당히 스포티하고, 또 뒷유리도 상당히 꾹꾹 눌러 놓아서 스포티하고요. 또 이 뒷유리를 따라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공면은 되게 우아하고요. 되게 멋있어요. 근데 중간에는 딱 눈에 거슬리는 게 있죠. 바로 이 리어 와이퍼예요. 요거. 이게 이렇게까지 매끈한 선을 잘 만들어 놓고 중간에 이게 하나 딱 걸리니까 시각적으로 되게 저거 좀 없애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요걸 여기서 달지 말고 이 스포일러 아래쪽으로 숨겼으면 훨씬 더 이런 아름다운 선을 부각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또 다른 특징은 지금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위쪽에 들어오는 보조 제동등이 있죠. 얘가 여기에서부터 저쪽 반대쪽 끝까지 길게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리어 램프는 여기 쿼드 램프가 중간에 요만큼만 딱 끝나잖아요. 그래서 요걸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 만나는 딱 요 면적만 아래로 이렇게 꺾어놨어요. 이런 것도 디자인 센스라고 보실 수 있죠. 소나타도 그렇습니다. 그 뒤쪽 리어 램프가 끊겨 있는 부분만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 거기만 보조 제동등이 불이 들어오거든요. 아래로 내려가시면 아까 제가 앞쪽에서 앞범퍼 하단부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뒷범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모델은 2.2 디젤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머플러가 바깥으로 없고요. 저희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가솔린 모델이나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스포티하게 세로형 머플러 팁도 들어가고요. 스포츠 패키지의 경우에는 원형 팁도 양쪽에 하나씩 크게 박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아까 앞쪽 범퍼 하단부에 보시면 그 크레스트 그릴을 뾰족한 부분에 맞춰서 삼각형으로 살짝 파놨었잖아요. 얘도 이렇게 디자인 액센트가 들어가 있죠. 이런 것도 앞과 뒤의 디자인 통일성을 연결시켜주는 부분이고요. 또 GV70의 디자인 테마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한 그런 센스라고 보실 수 있죠. 자, 이번에는 GV70의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요, 밖에서 봤을 때 외부 디자인도 상당히 멋있었지만 사진으로 봤을 때 실내 디자인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었거든요. 요즘 현대기아 차들이 제네시스 포함해서 신차가 나올 때마다 실내 디자인은 브라보 였는데, 요게 뭐 같은 흐름을 쭉 신차가 나올 때마다 이어가다 보면 조금 식상해질 수도 있는데 GV70은 그걸 용케 피해가지고 또 신선하게 다시 한번 멋지게 완성을 해냈더군요. 일단 가장 새로웠던 건 뭐냐면 실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인 도형 타원형입니다. 타원형 봐봐요. 지금 이 GV80에서 가져온 운전대도 타원형이죠. 타원형. 또 여기도 이렇게 이쪽 반대편까지 쭉 타원형이죠. 또 도어 핸들도 타원형이죠. 시트 메모리도 타원형이죠. 그리고 이런 거 글러브 박스 스위치도 타원형이죠. 이 실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타원형 테마, 요거 타원형이네요. 이런 타원형 테마를 곳곳에 아주 적절하게 쏙쏙쏙 집어넣어 가지고 상당히 새롭고 멋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중에서 이 많은 타원형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타원형, 바로 요 타원형입니다. 요게 왜 새로웠었냐면 대부분의 차들은 디자인을 할 때 요 구역 따로 요 구역 따로입니다. 하지만 얘는 큰 옆으로 널쩍한 타원형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타원형으로 버물렸다는 점, 이런 거는 정말 센스 있죠. 그리고 그 와중에 여기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은은하게 집어넣었네. 지금 이 크롬과 유광 블랙 사이에 틈을 좀 두고요, 그 안쪽으로 은은하게 간접 조명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를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처리, 이거 찐 감탄사. 진짜 멋있다. 자, 그리고 지금 전시 차량이어서 이게 작동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전원을 한번 넣어볼까요? 전원, 들어왔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공조장치 컨트롤러 부랑 그 다음에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대메뉴 버튼들을 쭉 아래쪽에 깔아 놓았죠. 보시면 일단 소재도 가죽, 크롬, 그 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 뒤에 은은하게 깔고 또 그 위로 피아노 블랙, 이런 다양한 소재들을 한 곳에 싹 모아놓는 것도 그렇고요. 또 조작 방식도 봅시다. 이렇게 피아노 건반처럼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버튼들을 달아놓은 다음, 아, 이게 아래로 눌리는 게 아니고 한 45도 각도로 안으로 들어가네요. 오, 이렇게 위로 밀어 넣는다는 게 좀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아래로 누르는 게 아니고. 오, 요런 물리 버튼, 그리고 또 요것도 물리 버튼입니다. 요거 물리 버튼, 피아노 블랙으로 마감한 물리 버튼, 크롬 물리 버튼, 그 다음에 다이얼, 또 터치까지. 아, 이게 터치긴 한데 햅틱 반응이 오네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자동차 실내에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요 좁은 면적 안에 다 집어넣은 셈이에요. 버튼, 다이얼, 터치, 실제 버튼, 디스플레이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딱 오려놓고 보더라도 첨단기기 같은 느낌이 안 들 수가 있겠냐고요. 이런 건 현대가 정말 잘해요. 있어 보이게 만드는 거.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GV80, G80에서 일찍이 봤던 인터페이스랑 동일하죠. 뭐 통합 컨트롤러 들어가 있고요. 아, 이 크리스탈로 만든 거 봐요. 요즘 자동차 실내에서 BMW도 그렇고 볼보도 그렇고 이런 기어 노브와 다이얼에다가 크리스탈을 많이 적용하고 있잖아요. 제네시스도 그런 유행을 고스란히 반영시켜 놨습니다. 또 14.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시원시원하죠. 12.3인치, 14.5인치. 14.5인치 정도면 요즘 오늘날 나오는 신차들 중에서도 상당히 큰 축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할 화면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GV80 나왔을 때 제네시스가 자랑했던 그 AR 내비게이션 있죠. 여기 카메라로 찍은 앞쪽 도로 상황을 여기에다가 뿌려주고 그 화면 위에다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기존보다 조금 개선이 됐다고 해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보시면 이런 컨트롤러들은 컨트롤러대로 싹 모아놓은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되게 빈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요걸 지금 제네시스는 여백의 미를 살렸다라고 자랑하고 있죠. 그도 그럴만한 게 이 버튼이 많아지다 보면 운전자로 하여금 너무 복잡하고 이런 기능들에 조금 압박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되게 자주 쓰는 기능들만 바깥으로 빼고 나머지는 터치 메뉴에 집어넣은 다음에 최대한 공간을 살리다 보니까 운전자로 하여금 그런 압박감에서, 첨단 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좀 해방될 수 있게끔 만든 느낌이 나고요. 또 부가적으로 이렇게 넓은 면적을 덮고 있는 고급 소재들의 소재 자체에서 오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살려줄 수 있죠. 자, 이번에는 2열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1열을 제 몸에다가 대충 한번 맞춰볼게요. 제가 만약에 GV70을 운전한다면 대략 이 정도로 운전할 것 같아요. 네, 이 상태로 2열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제가 제 몸에 맞춰놓은 상태로 2열에 고스란히 넘어왔을 때 무릎 공간은 주먹 2개 반 정도가 들어가네요. G70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무슨 뭐 뒷문에 달아놨냐, 뒤에 사람 앉을 수 있냐 라면서 많은 욕을 먹었었죠. 실제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좁긴 했어요. 욕 먹을만 했었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제네시스에서 G70을 만들면서 얘는 스포츠 세단이야, 일단 공간 좀 옆으로 빼놓고 멋있어 보이게 만들어, 잘 달리게 만들어, 여기에 포커스를 너무 맞추다 보니까 뒷자리 거주성이 상당히 떨어졌었는데, GV70 밖에서 봤을 때 상당히 멋있었잖아요. 그렇게 멋있다 보면 실내에서 공간에 좀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 GV70이라면 이 정도가 확보된 걸 봤을 때 밖에서 보여지는 그런 멋있는 외관 대비 상당히 공간을 잘 뽑아냈다. G70처럼 2열 공간의 거주성이 손해보진 않았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야, 이 정도면 괜찮네. 이 정도면 공간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역시 국산 SUV답게 2열 시트의 등받이는 충분히 뒤로 많이 눕혀집니다. 이 정도 눕혀진다면 뭐 이렇게 다리 꼬고 장거리 여행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건 참 국산차가 잘하는 부분이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아. 이런 거는 지금은 전시 차량에서 안 켜지는데, 이 뒤에는 터치 버튼은 없고요. 다 물리 버튼입니다. 다이얼과 물리 버튼. 이런 것도 피아노 블랙이랑 크롬을 버무려 놓으니까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죠. 자, 차양막도 있고요. 비싼 차인데 요거 빠지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실내 등의 디테일도 상당히 좋고요. 이번에는 저쪽에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도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걔는 실내외 디자인의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지금 제 뒤에 서 있는 GV70이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G 매트리스 패턴도 조금 다르죠. 아까 쟤는 이 격자 무늬의 넓이가 조금 위와 아래가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얘는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디테일도 많이 추가됐습니다. 아까 쟤는 그냥 막 격자였다면 얘는 이 선과 선이 만나는 자리에 디테일을 좀 집어넣은 것도 차이가 있고요. 또 일반 GV70은 이 아래쪽 부분을 크롬으로 마감했었는데 얘는 지금 유광 검정, 피아노 블랙으로 처리를 했죠. 좀 더 스포티한 맛을 살리기 위한 그런 요소고요. 얘는 여기를 뾰족하게 했네. 아까 쟤는 여기 뾰족하게, 여기가 삼각형으로 파여 있었는데 이 스포츠 패키지는 여기에 뾰족한 부분이 들어갔네요. 또 옆에서도 스포츠 패키지 전용 21인치 휠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아까 일반 모델들은 이 스포크들이 좀 단순했지만 얘는 이 휠 스포크에도 G 매트리스 패턴을 집어넣었습니다. 조금 징그러운 것 같기도 하고. 자, 뒤에서도 차이가 많이 있죠. 일단 여기까지는 쭉 똑같다가 여기에서 아까 디젤 모델은 여기가 그냥 다 막혀 있었는데 G 매트리스 패턴으로 끝까지 다 덮여 있었다면 지금 얘는 거의 제 한 뼘에 달하는 지름으로 머플러가 양쪽에 꽝 박혀 있습니다. 여기만 보면 한 V8 5리터 될 것 같아요. 진짜 슈퍼카 부럽지 않은 머플러를 양쪽에다 박아놔서 정말 스포티해 보이죠? 제가 지금 밖에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스포츠 패키지에는 전자식 LSD도 포함이 됩니다. LSD가 들어가면 트랙에서 타실 때도 그렇고요. 험로 탈출할 때도 그렇고요. 훨씬 더 이점이 많겠죠. 스포츠 패키지 진짜 탐나는데? 이번에 앉은 GV70은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일단 딱 타자마자 아까 탔던 일반 모델보다는 스포티함이 살아있죠. 이런 빨간색 바늘땀도 그렇고요. 운전대도 아까는 GV80과 동일한 게 쓰였지만 얘는 스포츠 패키지 전용 3스포크 타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 에어백을 채곡채곡 접어서 집어넣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요즘 차답게 상당히 작게 만들어졌고요. 또 여기는 터치처럼 생겼지만 눌러보면 실제로는 물리 버튼입니다. 근데 마치 터치 같죠. 그리고 또 제가 제네시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 림 부분도요, 알칸타라 옵션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 운전대에다가 알칸타라까지 씌워 놓으면 정말 스포티해지겠죠. 또 시트도 보시면 스포츠 패키지 전용 시트고요. 퀼팅 처리 봐요. 빨간색 파이핑 처리, 빨간색 실, 빨간색 안전벨트. 지금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요거. 지금 이 전시 차량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는데 요 부분도 그 리얼 카본으로 덮어 씌울 수 있습니다. 여기 알칸타라 넣고 여기 카본 넣고 그러면 그야말로 가장 스포티한 GV70을 뽑으실 수도 있겠죠. 자, 이번 GV70 엔진은 총 3가지입니다. 가솔린 2종, 디젤 1가지. 가솔린은요, 얼마 전 스팅어에도 들어갔던 2.5 터보 엔진이 있고요. 얘는 304마력에 43kg/m.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얘가 3.5 터보입니다. 얘는 380마력에 54kg입니다. 얘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를 찍는데 불과 5.1초밖에 안 걸린대요. 이 정도면 스포츠 SUV라고 부르기 부족함이 없겠죠. 또 한 가지 엔진은 디젤. 얘는 2.2고요. 210마력에 45kg를 낸다고 하네요. 지금 GV70의 정확한 가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후 공지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트림에 따라 4,900부터 7,500까지 이렇게 짜여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중요한 걸 빠뜨릴 뻔했습니다. 바로 여기 달려있는 요거죠. 요거 뭔가 싶잖아요. 요게 지문인식하는 곳이래요. 키를 소지하지 않고도 차를 열고 시동 걸고 출발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거기에다가 지문인식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내 몸에 맞는 시트 포지션, 또 내가 좋아하는 라디오 주파수를 저장해 놓았을 때 제 지문을 딱 누르시면 제가 설정해 놓은 그 상태로 개인화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지문을 통해서 카페이 기능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직이야 이제 좀 자율주행 기능이 발전이 좀 더디긴 합니다만 나중에 이제
정말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그때는 정말 자동차 안에서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시간에 대한 관리까지 자동차 회사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사람이 이동 중에 차 안에서 뭐 할 거야? 운전도 안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쇼핑도 하고 뭐도 하고 할 건데, 그럴 때 쓸 수 있도록 지문인식 기능이 미리 들어갔다고 보실 수 있죠. 네, 지금까지 제네시스 GV70을 살펴봤습니다.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디자인은 깔 게 없다라고 붙였던 그 제목 있잖아요. 제 기사의 제목. 요게 실제로 보니까요, 사진으로 봤을 때의 그런 좋았던 느낌, 멋있다 이런 감탄이 실제로 봐도 크게 줄어들지 않는데요. 아마 머지않아서 저희가 이 GV70도 직접 도로에서 몰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듯 한데, 빨리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고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GV70 운전대를 잡고 도로에서 주행 성능은 어떤지도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멋있다.